여름을 앞두고 세금가에서 남양 특집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름에는 역시 오싹한 이야기로 더위를 날려보자, 세금 폭탄 호러쇼를 하는 건가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셔서 팩트체크 한번 해보고 시사점 챙겨보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 AI가 온 국민 계좌를 감시한다는 이야기가 요즘 핫해요. 내용 보면요, 무섭습니다. 8월부터 국세청 AI가 전 국민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거예요. 가족 간 계좌 이체한 거, 현금 뽑아서 쓴 거나 카드 내역 전부 감시 대상이라는 거고요. AI가 24시간 우리 일상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거래 가릴 것 없이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금융거래 내역이 싹 털리니까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AI라는 신기술을 활용해서 빅브라더처럼 선량한 국민들을 24시간 감시하고 잡아갈 거라는, 이쯤이면 거의 괴담 수준인데요. 일단 저는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의 출처를 따라가 보니까요, 국세청이 올해 우리 조직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공개적으로 밝힌 업무 보고에서 시작이 됐어요. 국세청은 사실 작년부터 AI 탈세 적발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요즘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챗GPT 같은 AI 도구를 안 쓰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정부 부처가 AI를 도입해서 행정에 활용하는 건 사실 당연한 시대 흐름이죠. 그래서 올해 2월에 이런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국세청의 AI 세무조사 본격화, 8월에는 개인 사업자 조사 선정도 한다. 일단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잘 보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이고요, 세무조사 선정도 AI를 활용해 보겠다는 거예요. 기사를 읽어보면 육하 원칙이 알차게 들어간 기사는 아닙니다. 정보의 출처, 누가, 언제, 어디서 밝힌 내용인지가 없고요. 알려졌다, 예정이다 분명하지 않고 후속 보도도 없어요. 그 와중에 우리가 챙길 건 법인에 이어서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라는 점, 또 조사 선정을 AI가 한다는 거 정도예요. 그런데 이 보도가요, 재생산이 되면서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를 떼고 개인과 관련한 것처럼 교묘하게 각색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왜곡된 정보들이 퍼지기 시작한 건데요. 개인적으로 옐로우 카드 주고 싶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개인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구별을 하셔야 해요. 실제 세무조사 대응을 하는 세무사들은요, 사업자 조사와 개인의 재산 세무조사를 다른 업무로 취급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세무조사의 종류 짚어드릴게요. 아니, 세무조사는 도대체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선정 기준을 알면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세무조사는 크게 사업체 세무조사와 개인 세무조사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중 사업자 세무조사는요, 다시 정기 그리고 비정기 세무조사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개인과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정기조사 대상은요, 기본적으로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만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동네의 조그만 편의점이나 음식점은 정기 세무조사 받는 일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규모가 좀 되는 사업자 중에 3가지 기준으로 선별을 합니다. 1번은 성실도 분석이고요, 2번은 일정 기간 안 했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3번은 랜덤, 말 그대로 무작위로 뽑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실도 분석이란 건요, 이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보는데요, 소득률, 실효세율 같은 개념이 나와요. 업종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경비를 너무 많이 처리했다거나 세금을 적어도 남들만큼은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또 조세 감면이나 특례를 부풀려서 적용한 건 아닌지, 한마디로 이 사업체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업자 세무조사 중에 한층 긴장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유형인데요, 비정기 세무조사예요. 강도가 훨씬 높고요, 반드시 추징세액이 나오는 조사입니다. 정기조사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거라 잠깐 얼굴 보러 나온 느낌이라면, 비정기조사는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털어서 세금이 나올 사업자들을 특정해서 실시하는 세무조사거든요. 빈손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정 기준 자체가요, 가장 많은 게 탈세 제보입니다. 60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주로 사업체의 직원이나 지인, 친인척, 국세공무원들도 제보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다음 많은 건 저희는 파생이라고 부르는데, 거래 상대방이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로 나까지 탈세한 게 드러나서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가는 거죠. 중요한 건 세무조사 사유는 법에
사전에 열거가 되어 있고 그 이유나 절차를 위반하면 위법한 과세 처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비정기조사는요, 공무원들이 선정할 때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진행을 해요. 실제 세무조사 최신 통계를 보면요, 2023년 개인 사업자 중에 3,800명이 세무조사를 받았고요, 법인은 4,400개가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이 중 정기조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비정기조사는 개인이 1,400명, 법인은 한 1,500개 정도가 받았어요. 비중을 보니까 개인은 0.02%, 그리고 법인은 0.2% 정도가 이 강도 높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구나,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네 하고 감이 오실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선정할 때는요, 국세청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정기 세무조사 중에 성실도 분석에는 바로 적용할 수 있겠죠. 사업자들의 거래 패턴, 비용 처리 패턴을 학습시키고요, 거기서 벗어난 사업자들을 더 세세하게 추릴 수 있을 거예요. 또 비정기 세무조사에서도 명백한 탈루 혐의를 잡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처나 기관에서 온 자료를 통합해서 분석할 때도 효과적으로 쓰일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문제와는 결이 좀 다르지 않나요? 8월부터 AI가 개인 세무조사를 한다, 입출금도 이제 1,0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괴담이 횡행하면서 밤잠 못 자는 분들은요, 대부분 자금 출처 조사, 증여세나 상속세 조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은요, 함부로 열어볼 수 없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거든요. 아무리 국세청이 대한민국 4대 사정기관이라고 해도요, 개인의 계좌 내역을 마음대로 실시간 들여다볼 권리는 없습니다. 수사기관들도요, 그러니까 경찰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거나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볼 수 있어요. 이걸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모든 계좌이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FIU가 국세청에 통보를 하는 건요, 고액 현금 거래나 의심 거래를 보고하는 거지 계좌 내역 전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닌 이상 국세청이 개인의 계좌를 열어볼 수 있는 이벤트는 딱 두 가지, 자금 출처 조사와 상속세 조사예요. 현재 개인의 세무조사로 우리가 주목할 건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과거에는 전혀 대상이 아니었는데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집을 살 때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들어가고 그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내잖아요. 그리고 국세청의 PCR 시스템이 결합해서 그런 건데요, 이게 또 부동산 시장 상황, 정부의 규제 의지와 맞물려서 국세청이 타깃으로 삼는 대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고된 소득이 없는데 아주 비싼 집을 샀다, 몰래 증여받았다거나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집 한 채 사고 정말 온 가족이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게 맞고요. 무엇보다 적정한 범위에서 세금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요,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식으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국세청 직원들조차 세금 내는 거 싫어합니다. 어차피 내야 한다면 그때 적당히 내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할 때는 가산세라는 치명적인 벌칙도 있으니까요. 증여세 내는 거 정말 아깝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증여재산 공제까지만 딱 줄 게 아니라 10% 세율 구간 정도는 낼만 한 거니까 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큰 힘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상담하는 분들 중에요, 자금 출처 조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가짜뉴스 보고 겁에 질린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요, 한번 낱낱이 다뤄드릴 건데요, 무조건 마음 놓으시란 말은 아니에요. 이게 개별 상황에 따라 다 다르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기조가 이어지면 사실 자금 출처 조사가 한층 정교해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조사 대상이 늘어난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AI가 세무조사를 한다고 전 국민이 감시 대상이 될 것처럼 여기저기서 겁을 주고 있지만 AI는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요, 실제 조사는 사람이 합니다. 세무조사라는 것이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깁니다. 그리고 우리 국세 공무원님들 일이 많으십니다. 현재 국세청 인력이 총 2만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실무를 한다고 볼 수 있는 7급 이하 공무원들은 15,000명이 조금 안 돼요. 국민 5천
2천만 명 기준으로 국세공무원 1인당 3,000명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5월부터 세무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신설이 됐고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둔 공무원들에게 2천만 원 한도로 보너스를 주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세무조사 강도가 더 세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이건 너무 부정적인 면만 부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도입 취지는요, 세금 수억씩 밀린 고액 체납자들, 집에 현금 다발이나 금괴 같은 거 이렇게 은닉해 놓은 사람들 끝까지 찾아서 징수하면 포상하겠다는 제도거든요. 도세 정의를 구현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 억울한 과세처분, 무분별한 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정당하게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안전한 자산 이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텍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